어른들에게 재미있는 그리고 조금은 유익할지도 모르는 판타지 소설을 소개하는 이시디입니다. Except the Oasis. 오늘은 게임에 관련된 판타지 소설 2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게임에 관련된 저의 생각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책의 제목은 하나는 VJ 대마도사라는 책이에요. VJ 대마도사. 또 하나는 70억 분의 1의 일의 귤러라는 책입니다. 먼저 이 두 책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시대적 배경이나 어떤 사회적 배경인데요. 공통점은 일반적인 어떤 PC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이 아니라 VR 형태의 게임을 하는 가까운 미래다. 그리고 게임 산업의 어떤 규모가 지금까지는 비교할 수 없이 거대한 어떤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게임은 롤플레잉 게임, RPG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장르의 게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VJ 대마도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게임 안에서 대마도사라는 직업을 뽑은 주인공이 VJ를 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줄거리고 이 VJ 대마도사는 워낙에 경쾌하고 늘어지는 거 없고 게임을 어느 정도 잘 모르셔도 충분히 이 문체나 이런 어떤 스토리들의 흐름이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VJ 대마도사를 추천을 드렸고요. 70억 분의 1의 귤러는 전 세계가 사랑하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임의 속에 어떤 천재적인 게임 재능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 책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사람들이 왜 게임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어떤 배경과 사건과 스토리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재미도 재미지만 사람들이 왜 저렇게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에는 어떤 좋아하는 끌릴 만한 요소가 있는지를 조금 더 그런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게임을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게임을 좋아하지 않으시다면 이 책들이 별로 그렇게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모르는 게임에 대한 용어라든가 어떤 배경 지식이라는 것들이 없으면 이렇게 빨리빨리 읽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책이거든요. 아무튼 이 두 책을 읽으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게임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게임이란 건 어떤 매력이 있는구나 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그런 이해도가 조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2권을 특히 추천을 드렸습니다. 과연 게임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사람들이 왜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누군가 고개를 돌렸을 때 게임을 하고 있으면 점심시간에 밥 먹으면서 게임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솔직히 말해서 너무 한심하죠.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차라리 그 시간에 운동을 하든지 영어 공부를 하든지 뭔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래픽 조가리에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과 어떤 공부를 하는 이 게임에 빠지면 그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도대체 왜 게임을 좋아하는가 사람들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게임은 현실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몬스터들을 제가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막 날아다닐 수도 있고요. 혹은 드래곤 같은 거를 길들여서 제가 타고 다닐 수도 있고요. 늑대 같은 것들을 펫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제가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 전사가 되기도 하고 마법사가 되기도 하고 드루이드가 되기도 하고 언데드를 막 조정하는 그런 어떤 사령술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마 게임을 하시던 하지 않으시던 디아블로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쨌든 현실에서는 느낄 수 없는,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모험이나 판타지를 할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게임에 있는 캐릭터, 결국 우리가 이제 사냥을 하고 뭔가를 게임에서를 노력하는 것은 내 캐릭터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잖아요. 내가 만든 내 캐릭터가 내가 게임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가 돈을 들이면 들일수록, 내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남들보다 빨리 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다른 점이 있어요. 현실에서는 내가 노력하는 거에 대한 보상이 명확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남들보다 뭘 하든 간에 그 피드백이, 그 결과가 정확하게 지표나 수치로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게임은 게임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밤을 새서 이 게임을 하면 그만큼 남들보다 레벨이 빨리빨리 오르고 더 세지는 거예요. 오래 한 만큼 좋은 장비를 차고 노력한 만큼 남들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몬스터를 잡고 몬스터를 잡은 만큼 내 레벨이 더 빨리 오르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사실 노력하는 만큼 정직하게 보상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노력이 그만큼 바로바로 오지 않잖아요. 하지만 게임에서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투자한 만큼의 결과가 피드백이 바로 정직하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게임에 몰입하게 되고 게임에 빠져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리니지라는 게임은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왜냐면은 워낙에 사행성이 많고 제가 원하는 게임의 어떤 본성, 게임의 즐거움이 아닌 굉장히 도박적인 어떤 요소들로 성공을 하고 또 돈을 쓰고 게임에 빠져들게 하기 때문에 사실 좋아하진 않아요. 리니지는 정직한 게임이에요. 단점이 노력보다 돈을 쓴 만큼 강해진다는 것이 단점이에요. 예를 들자면 100만 원을 쓴 사람은 1000만 원을 쓴 사람을 이길 수 없고 1000만 원을 쓴 사람은 몇 억을 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쓴 만큼 강해지는 게임이 바로 리니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그래서 싫어하기도 하죠. 게임을 하라고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게임은 현실과 굉장히 단절되어 있어요. 때로는 많은 부분에서. 그리고 단절되면 상관이 없는데 단절되면서 게임 자체에 몰입을 하게 돼요. 그리고 게임에 있는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돼요. 현실보다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른일 경우에는 내가 여기에서 해야 되는 무언가가 이 노력들이 게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노력은 나를 배부르게 하잖아요. 하지만 이 게임은 캐릭터가 배부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하고 현실로 돌아왔을 때 너무 공허한 거예요. 문제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게임으로 간다라는 거죠. 실망하고 게임하고. 그래서 게임을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게임에 이런 요소가 있구나. 정말 가볍게 스트레스를 풀고 취미로 한다라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처럼 너무 많이 해서 질릴 수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봤어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왜 저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런 궁금증이 좀 풀리고 여러분들이 어린 연차의 친구들과 조금 가까워지고 소통하는데 게임이란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도가 넓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게임이라는 장르가 그냥 어떤 편견을 버리고 숫자로만 본다면 국내 게임 시장의 규모가 한 15조, 그리고 점점 2019년에는 거의 한 16조, 17조 가량 상승을 했고요. 매년 막 10%, 20%
혹은 낮게는 한 5% 정도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으로 따지면 한 65조에서 70조 정도 되는 시장인데 이 시장이 아직 다 성장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포트나이트 관련 혹은 배틀그라운드 관련 혹은 동물의 숲 관련 마케팅을 쳐보시면 얼마나 많은 브랜드들이 게임들과의 어떤 콜라보를 통해서 마케팅 활동을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아마 게임 마케팅 사례라고 치시면 쫙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이키가, 구글이, 이런 회사들이 정말 우리의 경쟁 상대는 게임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외 닌텐도, 나이키의 라이벌은 닌텐도다 라고 막 그런 얘기도 있었었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또 하나는 게임 시장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원하던 우리가 원하지 않던 게임 시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시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의 게임 형태는 앞서 말한 두 판타지 소설에 나왔던 것처럼 더 몰입할 수 있고 더 체험할 수 있는 어떤 VR 형태의 게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문제는 있어요. VR이 가지고 있는 이 어지러움증이나 어떤 하드웨어의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발전이 됐을 때 아마 이런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게임 관련된 직업들이 아마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물론 지금도 있어요. 리니지 같은 게임들에 보면 작업장이나 어떤 게임머니를 벌기 위해서 하는 그런 블랙 게이머나 프로 게이머들이 있는데 아마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직업들이 분명히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에 살고 있다가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게임이라는 세상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면은 한 9대1,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은 8대2 정도. 어쩌면 앞으로는 게임에 대한 어떤 게임에 머물고 있는 시간이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내 취미를 위해서 게임에 돈을 투자하고 그래서 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먹고 살기 위해서 게임으로 들어가서 게임을 열심히 해서 거기서 벌어들인 아이템이나 거기서 벌어들이는 화폐, 게임 화폐를 통해서 현실을 영위해 나가는 아마 그런 현상들도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소설, 이 게임 판타지 소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영화 하나가 스티븐 스필버그의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화를 아마 거의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이 레디 플레이 원의 사회적인 어떤 배경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게임으로 먹고 살고 수많은 사람들이 게임의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게임의 어떤 우위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거의 성공했을 때 현실에서 어마어마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게임 산업에 대한 미래를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예언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조금 길었죠. 좀 지겨웠을 수도 있는데 이런 판타지 소설을 통해서 게임을 사람들이 왜 하는지 단지 그냥 편견으로 게임 재미없어 할 일 없는 애들이 하는 거 라기보다는 앞으로의 사회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겠구나 또는 저 친구들이 게임을 왜 저렇게 즐겨하고 게임에 빠지는 거에 대한 이해도를 넓힐 수 있는 아주 조금은 여러분에게 유익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lly fine, but you just can't get into it because they would never understand.